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의 한 장면을 우리가 꾼 꿈으로 상상하여 심리적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리아 스타크와 요렌과의 관계를 여성과 그 여성의 남성성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허름하고 남루한 차림의 사람이 등장하는 꿈을 꿀 때 그 인물에 대해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꿈속 등장인물이 볼품없는 모습이라면 그 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꿈을 들여다보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 자세하게 탐구하기를 꺼리게 되죠. 그가 내게 가져오는 정보나 메시지가 그리 달가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외면하고 싶은 것들, 그동안 무시하고 부정해온 것들을 들이밀 것만 같은 거죠. 또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들이밀 것도 같습니다. 캐슬블랙에서 온 요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누구에게도 유혹적이지 않습니다. 남루한 검은색 옷을 입은 나이든 남자, 온갖 풍파에 찌든 얼굴을 한 남자. 칠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인간이 욕망하지 않는 땅에서 온 아주 미미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의 꿈에 요렌 같은 남성이 등장한다면 여성들은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불길한 징조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영 틀리게 짐작한 것은 아니죠. 꿈에 요렌 같은 아니무스가 등장한다면 한 차원 삶이 심각하게 균형을 잃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생기죠. 가령 성벽안을 강하게 고집하는 이들, 안정과 안전을 위해 다른 많은 가치들을 너무도 쉽게 외면하는 이들은 언젠가 요렌 같은 남성의 인도를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렌은 환영받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삶에 닥쳐온 위기를 벗어나자면 그의 가르침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할 때 그의 도움과 조력이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아리아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요렌과 처음 대면합니다. 요렌은 아리아를 남자아이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에다드 스타크가 처형되고 나서 요렌 덕분으로 킹스 랜딩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죠. 아리아는 시리오 포렐 다음으로 참 좋은 스승을 만난 셈이죠. 아리아는 킹스 랜딩에 머무는 동안 시리오 포렐로부터 검술을 연마했고 생존에 필요한 동물적 감각을 익혔습니다. 아리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승의 가르침은 그녀를 지켜주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리아는 성벽 너머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엄혹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줄 인물이 요렌입니다. 요렌의 첫 가르침은 킹스 랜딩에서 살아온 방식 일체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렌의 가르침은 혹독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봐주는 법이 없었죠. 킹스 랜딩을 빠져나가기 위해 요렌은 귀족의 자제 아리아를 남루한 남자아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리아의 머리를 잘랐고 새로운 이름 아리까지 부여해 주었죠. 머리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즉슨 아버지의 보호 아래 대귀족의 딸로 살아가는 방식 일체와 결별한 것입니다. 성벽 너머에서 그 태도는 아리아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모험조차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험은 실전이 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요렌이 이끄는 무리에서 아리는 남자아이로 살아갑니다.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요렌은 아리에게 혹독했습니다. 요렌의 혹독한 가르침은 아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라니스터의 병사들은 요렌 일행을 쫓아왔고 요렌을 죽입니다. 일대 혼란과 혼돈이 야기되었고 아리아는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아리아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겐드리를 찾는 라니스터 병사들에게 이미 죽은 로미를 가리키며 그 아이가 겐드리라고 알려줍니다. 요렌의 방식이었죠. 아리아의 뛰어난 학습 능력 덕분으로 겐드리를 포함한 일행 전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노력한 그대로 아리아도 자신과 주변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가 꿈에 등장한다면 그 인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일수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는 그를 외면하고 거부한 탓일지 모릅니다. 꿈에 등장한 그의 도움이 있을 때 지금의 난국을 이겨내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아는 그동안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며 안락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은 요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생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삶이 보장된다면 요렌을 상대할 필요도, 그로부터 새로운 방식을 배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삶이란 언제나 예측을 빗나가기 마련이고 다행히도 아리아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요렌을 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요렌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요렌에게 우호적임을 알아차렸던 거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리아는 요렌의 겉모습에 치중하는 대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등장하는 낯설고 이질적인 인물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리아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아는 어렸죠. 원래 경험이 일천할수록 함부로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보여지는 것의 이면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 적은 탓이죠. 그러나 아리아는 언제나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즉슨 그 또래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남달랐죠. 따라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자신의 자산을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오면 널찍하게 잘 닦여진 도로만 고집하던 이는 내적으로 또는 현실에서 구불구불한 산길로 인도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측 길로만 가던 이에게는 좌측 길로 안내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일생 학생으로만 살아가려는 이에게 학교 밖으로 이끄는 이가 나타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생 떠도는 이는 집단으로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또 수능에 길들여져 있는 이는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적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나 안내자의 모습이 자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족시켜주는 모습일 것으로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모습은 백인 남성의 모습일 것이다.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아의 강고한 습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아는 익숙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낯선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 꿈을 하나 소개해 보자면 몇 년 전 꿈이었습니다. 조그만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있었어요. 왜소한 체구에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담백함은 있었지만 위험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는 넉넉하고 자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았고요. 그야말로 다소 깐깐한 시골의 촐로의 모습이었죠. 그 꿈을 꾼 직후에는 다소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실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 꿈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스님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 꿈에 등장한 그를 주지 스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스님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는 자아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아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언제나 선한 쪽에 서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자신이 고수해온 태도가 삶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변화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꼼짝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깜깜하고 더 외로운 터널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리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죽음을 맞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일은 오직 내적으로 상징적 차원에서만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보호자의 죽음이란 곧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존적 삶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꿈에서 내게 위협을 가하는 인물 또는 위험한 모험과 시도를 감행하는 인물, 내 삶, 내가 견지하는 태도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초대받았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인물들을 그 지경으로 내모는 이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고집하는 탓이기 때문이죠. 내 꿈에 나타난 그들은 지금 자아가 다가와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의 옆에서 이렇게 깔새로 가방을 팔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꿈에 나왔는데 우리 가게로 들어와서 뭔가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냥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뭘 그냥 잘못하고 있나 보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아하가 되는 거는 그분의 태도가 그 장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PR을 엄청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아하가 되는 거는 오히려 그분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기가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 움직일 수 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저보다 더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의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거 설명하면 상대방한테 전달되겠지?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내가 말하는 방식이 상대가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랑 안 맞는 게 많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저거는 좀 너무 장사꾼스럽고 그렇게 저급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봤던 그냥 그 가방 파는 아저씨의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적어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만 항상 생각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소비자는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굉장히 좋다. 이 확신을 받고 싶은데 그게 실제 진실과는 조금 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거죠. 나 스스로도 그때 그런 확신을 갖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물건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제 소비자의 마음도 많이 들여다보기를 제 꿈을 이제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꿈을 꾸면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너무 과도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 같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태도가 과히 내 눈에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이미 내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너무 예. 장사꾼의 태도다. 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측면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자질은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시간이 흐르고 제가 경험해서 자꾸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꿈이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